때는 1968년 1월 21일 일요일 밤이었어. 대학 입시 전날이자 뭐 설 명절 한 열흘 정도 앞둔 그날이었는데 서울 광화문 근처는 아주 평화롭고 고요했지. 막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온 중3 형기라고. 근데 형기가 독서실에서 나오자마자 막 뭔가 급한 듯 쟁걸음으로 막 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형기의 동생 미형이의 생일이었던 거야, 그날. 그래서 제과점에서 이제 초콜릿 2개를 사서 이렇게 가슴속에 이제 품고 청운동 집으로 가는 1813번 버스를 타. 형기가 탄 버스에는 누가 또 안에 앉아 있냐면은 직장인 홍유경 씨. 홍유경 씨는 아내와 아들은 이제 고향에 계시고 이제 본인은 서울에서 하숙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였던 거지. 그리고 이분은 교과서 회사를 다녀. 자, 새 학기를 앞두고 매일 바쁘겠지. 그치 1월 계속 1월 달 야근하고 교과서 새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근 후에 늦게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야.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버스 1813을 타고자 다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 예비 신부가 있었어. 윤점순 씨.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보내주기 싫겠어. 너무 떨어지기 싫을 때 그리고 또 그 날이 또 추우니까 서로 막 손 잡으면서 온기로 막 녹여주면서 애틋하게 보내고 있었지. 주하나 근데 그거 알지? 뭔가 평화로울 때 사건이 일어나. 꼭 이런 날 찾아와, 위기는. 인왕산 아래 막 어둑어둑한 길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바바리 코트를 입은 남자들. 검은 캔버스와에 방한 모자를 쓰고 이쪽을 향하고 있어. 이 바바리 코트를 입은 사나이들 정체가 뭘까? 그러게요 좀 수상한데요? 또 한두 명이 아니었어. 2열 종대로 줄을 맞춰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30명은 되는 것 같아. 빠른 걸음걸이에 경직된 표정으로 이 자함은 초소를 지나가겠다. 그때 검문 중이던 경찰들이 네. 이들을 발견을 한 거지. 보고 바바리 옷을 입은 30명이 지나가니까 아, 다가와서 얘기를 해. 당신들 뭡니까? 우리는 CIC 대원들이야. 산악 훈련하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까불지 마. 우리 CIC 방점 요원들이야. 산에서 3개월 동안 특수훈련 마치고 내려온 길이야. 근데 도착한 지점이 청와대 근처야. 아 진짜요? 어. 아 위험한데 그래서 이제 종로 소장이 부하들한테 다급하게 지시를 했지. 다 달라붙어서 한 명씩 묶어. 30명을 마침 또 그 순간 아까 얘기했던 그 1813번 버스 있지. 그쪽으로 버스가 오고 있는 거야. 1813 버스가. 근데 이 헤드라이트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눈부시잖아. 야밤에 있으면 되게 빛이 밝으니까. 이거는 군부대다. 자기네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는 차다. 순간 코트에서 총을 다 꺼내가지고 육범을 준비다! 그래서 버스에다 수류탄을 던지고 버스에다가 민간인들 타고 있는데 아무 죄 없. 평온한 일요일 밤에 갑자기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거지. 이 바바리 괴한들의 정체는 바로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124 부대야. 북한 특수부대의 영상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철사를 완전 차력이네 차력 그러니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민군 군인들. 나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어휴, 쎄. 이 무시무시한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 앞까지 왜 왔을까? 30명이 그때 특수부대 요원들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 목까지 따라왔습니다. 청와대를 습격하고 박 대통령 암살까지 4분 만에 올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 31명이 5개조로 구성돼가지고 모형 건물, 청와대 모형 건물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인원들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워. 5조는 먼저 정문 보초를 못이 박힌 방망이로 살해해. 그리고 1조는 청사 2층으로 가서 대통령을 습격해서 대통령을 암살해. 2조는 1층을 점령하고 3조가 경호실에 들어가서 친구와 동시에 전원을 동시 살해해. 그리고 4조는 비서실에 들어가서 비서들 전원은 다 살해. 이거를 1, 2, 3, 4, 5조가 동시에 들어가서 4분 만에 끝내는 거야. 어떻게 31명씩이나 청와대 앞마당까지 올 수 있었을까? 1월 17일 작전 개시 4일 전. 북방 한계선 북한군 초소에서 국군 복장을 한 31명의 대원들이 엄숙하고 비장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 피를 나게 한 다음에 이런 내용을 쓰지. 수령 동지의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함. 혈설 쓰고 드디어 그날 밤 출정을 해. 이동할 때는 또 원칙이 있어. 낮에 이동을 해야겠어? 밤에 이동을 해야겠어? 밤이지. 밤에 이동을 해야 되지. 낮에 그 휴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어디서 쉬었겠어 낮에? 바로 무덤. 무덤이야. 무덤? 무덤에 들어간다고? 안 들키기 위해서 진짜 보안이 그만큼 철저했던 거지, 그 사람들은. 근데 봐봐. 그때 삽질해봤어 겨울에? 아니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어. 안 파지는 거야. 이게 너무 혹한 게인 거야. 살짝 이제 볕이 드는 곳에 숨기로 한 거야. 그곳이 바로 파주 법원리 초리골 뒤에 있는 삼봉산이야. 한참 쉬고 있을 오후 2시 무렵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 착 해가지고 자세히 봤어. 뭔가? 고라니? 등산길? 아니, 나뭇가지 틈으로 지게 같은 게 보여. 들어갔다 나왔다. 나무꾼이구나. 나무꾼.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 형제들이 올라오다가 1, 2, 4 대원들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아 죽여버리면 안 되는데. 사살해? 나무꾼 우씨 사형제. 막내가 18살, 큰형이 30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 군인 같긴 해. 국군 같아. 봤더니 계급장이 없는 거야. 그 순간 느낌이 와. 확신해. 아, 북한군이구나. 간첩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무장가 좀 31명을 만났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리고 작전 수행 시에 만나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특수부대 철칙인 것 같아. 죽이는 거겠지. 그렇지. 무조건 죽이는 거야. 저 민간인들을 빨리 처단합시다.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우씨 네 형제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 죽입시다. 그래서 배낭을 확 여는 거야. 그래서 뭘 꺼내. 오징어. 오! 참깨요. 이걸 막 꺼내. 오 왜? 뭘까? 오징어로 죽이려고 그러나? 다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 이야, 이건 북한이라도 너무. 이 나무꾼들이 처음에 이거 뭐지? 이 독이 들었나? 머뭇할 수 있잖아. 그치. 원래 원칙은 죽여야 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먹을 걸 주고?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뭐야? 같아. 이 나무꾼들이 불쌍해 보였던 거야. 안쓰러워 보였던 거지. 왜냐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남조선에 가난하고 배고픈 인민들을 구해줘야 된다, 우리는.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미 남한은 북한보다 뼈저리게 가난한 동네고 가난한 나라다. 이들은 죄 없는 그냥 인민인 거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이거야. 그렇게 사상 교육을 받았구나. 그렇게 받은 거지. 내 까놓고 말하겠는데 우린 이북에서 온 지하 혁명 단원이야. 임무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통일시킬 생각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몇몇 인원이 정신이 번쩍 든 거야. 민간인을 만나면은 죽이는 게 철칙이다. 어.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살려두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도 이제 내분이 일어나. 죄 없는 인민인데 그럼. 왜 죽이냐. 양쪽이 팽팽하게 그냥 의견 대립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1, 2, 4군 부대 대원들이 북한 당국에 무전을 쳐. 나무꾼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부의 결심을 바란다. 얼마 있다가 당국으로부터 답이 와. 죽여라. 사살하라. 북한으로 데리고 와라?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무전 담당 대원이 아무 해독을 못하는 거야. 아이, 아니야, 진짜야. 내가 얘기하니까 거짓말 같지? 답답하다.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 암호 해독가가 이 전문을 지령을 풀었어. 아, 진짜? 오, 내용이 무슨 이야기였을까? 내용은 4글자야. 원대복귀. 원대복귀. 원대 복귀? 원대 북한으로 복귀. 돌아오라고? 그냥 오라고. 작전 취소 명령이 떨어졌던 거야. 북한의 당국에서는 야, 걔네들 빨리 다시 불러들여. 작전 취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아 진짜로? 근데 이 암호 뜻을 알 리가 없었던 1, 2, 4군 부대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 자기네끼리. 이 남군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거수를. 거수로 투표를 했어. 어. 집에서는 걱정을 하기 그치. 시작했어. 4명이나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해도 빨리 지는데, 1월이면. 그치, 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오라버니 오빠 이러고 막 동생들이 애타게 찾기 시작했어. 그 사이에 이 삼봉선에서 투표가 시작됐어. 이 나무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진짜 이 나무꾼들은 생사가 걸려있잖아. 내가 죽거나 살거나 이 다수결에 걸려있는 거야. 얼마나 떨렸겠어. 도망갈 수도 없고. 자 결과가 나왔어. 18대 13이야. 18대 13으로 살려주자가 이긴 거야. 오. 살았어. 살았어. 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잖아. 우시 사형제가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되게 그것도 궁금하다. 궁금하지. 근데 빈지기를 지고 4명이 다 내려와. 내려와 그래서 아니 형들 이렇게 늦었나 그랬더니 아 너 우리 쫓다가 지금 늦었다는 거야. 근데 표정이 달라. 행동들이 달라. 이 등짝불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우리 형이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그래서 아 형 왜 그래 저기 왜 이렇게 안 떨던 걸 이렇게 떨어.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간척을 갖다는 거야. 등에 진짜 쫙 말만 들었는데도.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손가락이 떨리는 그래. 거야.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 옛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아우 그럼. 산에서 말도 안 되지. 너무 무섭지. 남군들의 신고가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계 태세가 발령돼.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장 공비들이 발견이 안 돼. 왜? 위장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빨라서. 아, 그 사람들이? 너무 빠른 거야, 이동 속도가. 급속 행군으로 이동을 했는데 30km 완전 군장을 하고 산속을 시속 10km로 주파해. 아니 뭐라고? 완전 군장을 하고 시속 10km로 산속을.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와서 청와대 근처까지 온 이 무장공비 31명. 근데 불과 청와대를 300m 앞에 두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한테 가로막힌 거야. 딱 감이 왔지. 그치. 바로 명령을 하자. 한 놈씩 묶어. 그 버스. 순간에 버스가 1813 올라오고. 버스가 나타나. 그리고 궁지에 몰린 공비들이 작전 개시! 일제히 가바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기관단총을 난사를 한 거야. 그날 밤 새벽 1시 반쯤에 인왕산 중턱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수색하던 국군이 개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수상한 검은 그림자가 쓱 저기 있는 거야. 그 암호를 외쳤지. 피아노! 근데 대답이 없어. 분명히 뭔가 움직였는데. 적군이라는 거지. 근처를 막 이잡듯이 뒤졌어. 얼마 뒤에 큰 바위에서 뭔가 반짝 사람 눈이 있던 거야. 조용히 바위를 둘러싸서 포위를 한 다음에 외쳤어. 오늘 포위됐다. 손 들고 나와라. 근데 바위 뒤에 공비가 꼼짝도 안 해. 우리 군이 바위에다 대고 위협 사격을 했어. 그런데도 공비가 반응이 없어. 이 바위 뒤에 있는 무장 간첩의 유일한 무기라고는 자폭용 수리탄 한 발밖에 없어. 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절제절명의 순간이잖아. 이 무장공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자포. 와, 진짜 혼란스럽다. 너무 어렵지.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그 심정을 바로 그 공비에게 직접 들어봤어. 아 직접? 오. 내가 바위돌 짬에 숨었는데 총알에 그 바위돌 짬에가 튕기는 거예요. 불이 버쩍버쩍 하는데 나오면 살려준다, 나오면 살려준다. 이게 보니까 이제 아마 마지막 경고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안 나오면 그때는 나를 바로 명중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술탄 고리를 뽑으려고 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마음에 서글픔이란 게 오더라고. 나는 살고 싶다. 이 생애의 책이죠. 나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 어떤 그 그렇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이게 심정이 그렇잖아. 본능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공비는 두 손을 들고 투항을 하게 된 거지. 그 공비 이름이 바로 김신조. 김신조. 만약에 바위에 뒤에 숨어 있는 게 나라면 어떨까? 이게 사실은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러 그렇지, 그렇지. 온 거잖아, 사실은. 그 그렇지. 시작이.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렇지. 게 딱 떠올랐다라는 게 아이러니컬하지. 그러니까. 그지. 그러면서도 좀 연민이 가기도 하고. 보십시오. 이 붉은 전쟁 도발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 동원된 병력이 19,200명. 그리고 소요된 탄알이 24만 발이래. 24만 발. 24만 발을 쏜 거야. 국군이 무장공비를 잡으려고. 대단했다. 한편 북괴 무장 공비로 세검정에 잠입했다가 생포된 북괴 소위 김신조는 육군 방첩부대에서 기자들 앞에 그 첫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따를 거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간부들을 총살하기도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황당한 일이 또 벌어져. 북한 측에서 이런 부대원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을 하겠지. 그래서 자기는 소행이 아니다. 김신조 또 모른다 그랬다고요. 모른다.
그때 내 마음속에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서 자기네가 전혀 모른다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화가 나더라고. 그 사회 정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네 모른다고 할 때 내 마음이가 굉장히 힘들었어, 괴로웠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목숨을 던질 각오로 임무를 띠고 왔는데 존재를 부인당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저 젊은 나이에 감당해내기 힘든 고통이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그렇지. 되지? 그렇지. 라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삶의 의미? 이런 것까지 다 흔들릴 것 같아. 뭐 이제 남한과 북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렇지. 사람 한 존재만으로 봤었을 때 이 존재가 더 이상 난 내가 지금까지 기댈 산 곳이 건 없어진 뭔가. 거잖아.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 사람은 변절자고 남한에서는 역적인 신세를. 오도 가도 못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뭔가 진짜 마음 붙일 곳이 없는. 마음 붙일 곳 없는 약간 이방인 같은 경계인 같은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121 사태의 다른 이름이 바로 김신조 사건이잖아. 맞아. 맞아. 온 국민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었어. 왜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전 군인이 제대가 보류돼. 휴가 중지. 복무기간 6개월 연장. 어렵다. 그리고 또 이때 생긴 게 유격훈. 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화생방도 유격훈련의 한 코스잖아. 원래는 그걸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사태 때문에 생긴 거야. 화생방. 또 하나가 뭐가 생겼니? 예비군이 생겼어. 교련 실기 경진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공 웅변 대회. 그리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때 생겼대. 북악 스카이웨이 알지? 청와대 경비 강화하는 용으로. 그리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보여주시죠. 안 내면 간첩이야. 그치.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게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반복점이 되었던. 정말 많은 변화를. 사건이었지. 사실 요즘은 뭐 방공이나 무장공비 이런 단어도 되게 낯설잖아. 오늘 얘기는 어땠어? 분단 국가라는 게 참 가슴 아프네. 우리 측도 20몇 분이 그러니까. 군경이 돌아가셨거든. 민간인 5분을 포함해서. 그분들도 사실 역사에 너무 큰 피해자고 희생양인 거야. 삶과 죽음을 앞두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내가 과연 누군가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다음 주에는 약간 김경식 선배님이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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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 입으로도 어떻게 좀